자, 해리포터님, 겸손우님들다에 나오는 뉴스포터, 여기 이분이 취재를 쭉 했어요. 오늘 겸손우님들 다 보신 분들도 요거는 내용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페북에다가 쓴 글인데, 후속 취재. 내일 한국 도착하는 비토르 아브레우 도착했죠. 예. 급하게 브라질 시추에서 만들자마자 매각한 이유는 구린내가 많이 납니다. 이 회사 액트지오, 덩그러니 집 한 채가 본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이 전문가는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웠고, 브라질에 갑자기 시추 관련 회사를 지난해 설립한다. 그런데 이 회사를 또 몇 달 안 돼서 브라질 부호 형제가 경영하는 투자회사 JNF 인베스트먼트에 판다. 이 비토르라는 사람은 CTO로, 액트지오의 CTO로 남아있고 고문이에요, 고문. 대신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CEO, CO로 영입. 막 생긴 매출도 없는 회사를 매수하는 건 뭔가 앞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건데, 보니까 남미 회사, 오일가스 회사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요거는 플럭스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지난해 말에 플럭서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액트지오를 딴 사람한테, 원래 설립자가 이 아브레우인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플럭서스라는 회사를 브라질에 가서 만듭니다. 근데 딱 봐도 시추, 플럭서스의 오일가스 에너지, 딱 시추하는 게 사진이 있고 별게 없습니다. 내용은 이 회사를 만들어서 남미의 겁나게 부자인 애들한테 팔아요. 그럼 이 부자들은 이 회사를 왜 샀느냐? 생긴 지 얼마도 안 된, 실적도 없는 회사일 텐데, 이 브라질의 엄청 부자 형제가 이 플럭서스라는 아브레우가 만든 회사를 샀기 때문에 이게 블룸버그에 기사가 납니다. 왜 샀지? 워낙에 부자기 때문에 이 플럭서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매각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 회사를 만든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포항 시추 관련 프로젝트를 또 수주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닌가. 자,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여기에 기름 있어요. 딱 얘기를 하고 이거 파! 결정이 났어. 5천억이라고 하는데 더 들어갈 거다. 근데 만약에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시추, 탐사 시추하는 것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다면 얘기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자, 텍사스의 언론을 보니까 이 비토르라는 아브레우는 통화를 했나 봐요. 지난해 초부터 한국의 심해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고 계약을 맺었다. 기밀 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 못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 회사를 홍보하려고 간다. 한국에 왜 가냐 물어보니까 홍보하려고 간다. 오늘 맞지. 지질 분석만으로 끝나는 계약이라면 굳이 한국에 왜 오는 걸까? 시추 관련 계약까지 따내기로 한 것이라면 과연 액트지오의 보고서와 이에 상충되는 건 아닌가? 액트지오 연간 매출이 53억 원이라는 썰도 있는데 실제는 연 3천만 원 수준이라는 현재 언론 보도도 있다. 지질 탐사 교육 투어를 만들던 사람이 액트지오에서 손 떼고 갑자기 브라질 시추 회사를 만들고 한국으로 해명 홍보하러 온다? 포항 시추 작업에 이 회사가 들어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1975년 프랑스 국영정유회사는 석유를 탐지할 수 있다는 두 사람의 말에 속아서 10억 프랑을 날려버린 적이 있다. 내가 출입처 기자라면 비토르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거다. 한국 정부와 보고서 말고 이후 다른 계약도 했는지, 시추 관련 프로젝트 참가 예정인지, 그럴 경우 본인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 보고서와 이해관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두 번째, 만약 한국 정부가 거대한 돈을 들여 시출했으면 실패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20%가 안 되는 확률에 국가가 이 정도 금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 하는지, 내가 기자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별다른 질문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액트지오가 가정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이미 팔렸어요. 임대가 나갔어. 월 7,000불이야. 엄청 비싸. 뭐 수영장도 딸린 집인 것 같기는 한데 7,000불에 팔렸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이 양반은 액트지오, 한국의 영일만, 포항에 기름 어마무시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믿고, 왜냐?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회사니까, 액트지오가. 그래서 여기를 파보겠다고 윤석열이 승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직원이 2명 이래요. 매출은 3천만 원. 연 매출이. 이런 회사가 하는 말을 믿고 지금 5천억에서 1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작년 말에 이 양반이 브라질 사람인데 아브레우가 브라질로 가서 플럭서스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딱 봐도 시추 회사야. 사진도 그렇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 만든 회사야. 이렇게 새로 만든 회사를 브라질에 겁나게 부자 우리나라의 이재용 뭐 이런 재벌 회장 생각하면 된대요. 이 형제가 이 플럭서스를 삽니다. 왜 샀을까? 새로 만든 회사를 얼마에 샀을까? 이게 블룸버그의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JNF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사버렸어. 플럭서스를. 이거 너무 구린내가나죠. 이 사람이 아브레우 비토르 아브레우 플럭서스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 세계적인 회사인 액트지오가 여기에 매장돼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 액트지오는 이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이 아브레우는 손을 떼버리고 브라질에 가서 시추회사를 만들어서 시추회사로 보이는 회사를 만들어서 브라질의 겁내 부자한테 팔았다. 이 부자 형제는 왜 새로 만든 이 회사를 샀을까? 앞으로 뭔가 실적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주로 뭘 했냐? 지질 관련 교육을 하던 사람이에요. 학생들 모아가지고. 지질 관련 교육을 하던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 석유가 있다라고 검증을 해주더니 그 회사를 버려요. 액트지오의 대표가 지금 바뀌었어. 그리고는 브라질로 가서 플럭서스라는 시추회사로 보이는 회사를 만들고 그거를 브라질의 제일 부자한테 팔아먹었다. 한국에 왔어요. 자, 세계적인 권위 있는 회사 액트지오의 설립자 아브레우가 한국에 왔는데 혼자 왔어. 덜렁 혼자. 아니 이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끔 만든 그 회사인데 혼자 덜렁 왔어요. 아니 전문가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액트지오가 직원이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뭐하고 같이 이런 게 아니라 덜렁 혼자 왔어요. 덜렁. 사기꾼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인터뷰도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봤는데 사기꾼 냄새가 더 납니다. 아브레우 박사가 광구 유망성 평가 등 자문을 위해 방한했다. 아니 이거는 다 끝난 거 아니야? 자기들이 유망하다라고 평가했으니까 지금 탐사시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을 한다고 또? 이거가 뭔가 이상하죠.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부터 동해 심해 지역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 왔다. 한국의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근데 누구 분석했는데 도대체 누구랑 분석한 거야? 혼자 한 거야? 혼자? 보통은 이런 거라면 핵심 팀원들 간부급들은 와야 되는데 혼자 덜렁 왔다니까? 인터뷰가 사전에 있었나 봐요. 각 전문가가 필요한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적확하게 참여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프로젝트에 지연이 없고 우선순위나 프로젝트 목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기꾼 냄새가 너무나. 아니 이런 사안이 수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우선순위, 유연 대처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렇게 거대 프로젝트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맞지? 와, 프로젝트에 지연이 없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유전을 파는 거에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효율성?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상했어. 야 이거는 너무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이런 빅 프로젝트에 유연하게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신뢰성 못 믿겠는데 액트지오가 도대체 가정집이 본사라고 하고 지금은 또 임대로 팔렸고 플럭서스를 만들어서 브라질 부호에다가 막 팔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전 세계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니치 회사다. 틈새 시장 회사다. 전통적인 컨설팅 회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다. 자,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왜 니치 회사의 말을 듣고 이 큰 사업을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느냐? 말이 안 되죠. 니치 회사라고 하기에는 구멍가게 아닙니까? 구멍가게.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이제 MBN인데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추후 아브레우 박사의 발표 내용은 관련 주식의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로 마무리합니다. MBN도 냄새를 맡았어. 이거 이상하다. 이게 안 될 확률이 80%, 될 확률이 20%라고 하잖아요. 근데 발표하는 쪽에서 20%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작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 가능성이 10%면 한 20%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럼 실패 확률이 80% 좋게 봐도 아니면 90% 실패 확률이에요. 이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발표를 하면 난리 납니다. 주가 지금 이미 난리 났어요. 관련 주식들 지금 폭등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시추를 했었다니까. 탐사 시추까지 했었어요. 거기도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는 그 팔광구 지역, 포항 쪽 영일만 여기에 매장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양이 경제성이 없거나 너무 깊이 있거나 아니면 뚫기가 어렵거나 경제성을 따져보는 작업까지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 윤석열이 나서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날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냐? 만약에 이게 사기극이라면 윤석열이 개입된 사기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저 모질이 대통령 앉아있으니 이거 크게 먹자, 아브레우와 손잡은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에?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다, 액트지오가. 액트지오가 뭔지도 몰랐을 거야. 윤석열은 액트지오가 세계적인 회사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는 전날 보고받고 야 이건 내가 직접 발표 좀 해야겠다. 그런데 윤석열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MB 때 있었던 애들이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MB 때 있었던 애들이. 기억나십니까? 하베스트뿐 아니라 MB 때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5만 대만 사기를 다쳤는데 이거를 제대로 밝히질 못했어요. 왜냐? MB가 목숨 걸고 박근혜를 당선시킵니다. 박근혜랑 MB는요 진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임기 말에 박근혜를 엄청 밀어버립니다. 왜냐? 정권 바뀌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자원외교니 4대 강인이 제대로 파헤치질 못했죠. 하베스트 기억나시죠? 98%가 물이었다. 사실상 폐유전. 근데 석유공사가 이걸 알고도 인수했어요. 얼마 인수했냐? 4조 넘게 주고 인수했습니다. 4조 5천억. 얼마에 팔았냐? 빵원에 팔았어요. 거의 빵원에. 4조 넘게 손실봤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이명박 형 있죠? 이상득이었나요? 이 양반이 어디 가서 그 광물, 광산 계약했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대통령도 불러가지고 막 방송 때리고 볼리비아 대통령 막 부르고 그거 다 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사짜 냄새가 나죠. 근데 제가 또 이상한 거를 기억에 냈네. 2024년 1월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엑손모빌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엑손모빌이. 한덕수 이후 조태용도 미 정유기업 쪽 수상한 거액 임대료. 기억나십니까?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제 슬슬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맞다. 조태용이라는 국정원장 후보자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고액의 임대료를 받았어. 이 기간에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게이오 대학 여러분, 게이오 대학. 일본 극우의 본산 게이오 대학. 유학을 가도 꼭 그런 데로 간다니까. 이런 놈들은 이 바닥에 우연은 없다 말씀드리죠. 예, 게이오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했대요. 그때 임대한 건데 문제는 가족들이 있었네? 가족들이 서울에 있었어요. 모빌코리아로 받은 임대료는 뭐지?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코리아 윤활유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조태용한테 용산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3억 2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매달 1,100만 원의 임대료를 이 조태용한테 지급한 셈입니다. 1,100만 원. 근데요, 조태용이 일본 게이오 대학에 가 있는 동안에 배우자 등은 용산구 자택에 살고 있었어. 근데 임대료를 받았어? 주민등록표 초본상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역시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특별한 변동이 없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홍익표 의원이 이거를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답변을 회피합니다. 근데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 회사가 고위공무원 출신에게 근저당 설정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한덕수도 1997년
서울 종로 단독주택을 엑슨모빌 자회사인 모빌오일 코리아의 월세로 재임대야 해서 선입금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 자, 홍익표 의원이 이 당시에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고위관료와 전관들을 골라서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방식이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고위층 사이에 만연한 관리 수단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조태용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국정원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 의미 없는 말이죠. 이건 지금 국정원장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관들,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 만한 놈들, 그리고 MB 때, IMF 때 검은머리 외국인들 쫙 해먹을 때 같이 해먹었던 이 추억이 있는 사람들, 관리를 계속하는 겁니다. 보수 정권, 탐욕스러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그때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작업을 쳐놓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건과 액트지오와 이렇게 관리된 사람들과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커넥션이, 그리고 이 시추에 엑손모빌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야, 이거 소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에? 엑손모빌이 고위관료와 전관들에게 꾸준히 뇌물을 주면서 작업을 쳐왔고 탐욕스러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익을 뽑아내는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 정부의 석유공사와 액트지오와 계약을 했다. 자, 석유공사의 낙하산으로 누가 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액트지오와 계약한 사람, 계약을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시추 작업,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탐사 시추 작업에 참여하는 회사는 어디냐? 이 플럭서스는 과연 이번 구멍 하나당 1,000억이라고 하는, 당연히 사업하다 보면 더 들어가는, 그래서 1조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이 사업에 플럭서스는 과연 참여를 하기로 돼 있는 거냐? 엑손모빌과 관련된 회사는 참여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관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모질이 윤석열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이 간신배들이 그냥 술이나 먹게 해놓고 해먹자! 하베스트 짭짤했잖아, 우리. 볼리비아 광산 짭짤했잖아. 근데 자원외교는 이제 안 먹히니까 여기에 파는 걸로 리베이트 뽀찌 뽑아 먹자. 조단위 사업 들어간다. 10%만 먹자. 그래도 1,000억 넘는 게 남는다. 이런 것은 아닐까. 야, 소설입니다. 여러분, 소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흥미진진해? 아브레오 왜 이렇게 사기꾼 냄새가 나지?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데. 문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중동이 이거 펌프질 안 하고 있어요. 경상도 쪽에 있는 언론이야 우리나라 산유 뗀다 막 난리치고 막 이런 기사 헤드라인 뽑고 이러는데, KBS 막 하는데, 조중동은 펌프질 기사를 쏟아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했어. 석유공사가 늘 해. 문재인 정부 때는 맞습니다. 매출 20조, 직원 5,000명 있는 호주 회사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는 달랑 직원 2명에 매출 3천만 원짜리 액트지오, 이 아브레오와 연관이 있는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스토리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흥미진진 그 자체. 그러면서 엑손모빌이 갑자기 예전에 이거 있지 않았나? 한덕수 엑손모빌? 찾아봤더니 조태용도 있었네? 아니, 한덕수예요, 조태용. 나는 한덕수만 찾아봤는데 조태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다가 탐욕스러운 정권이 들어서면 얘네들이 이때까지 깔아놨던 거, 뿌려놨던 거 회수하러 들어가는구나. 이런 소설이 갑자기 써지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추에 참여하는,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되면 좋죠, 나오면. 근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생산선이 좀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상용화가 된다고 계획을 했느냐, 발표했냐면 2035년입니다. 그럼 보통 계획대로 잘 안 되죠. 2, 3년 뒤, 그래, 생산성이, 채산성이 있어서 하자! 그러면 2038년에서 2040년쯤부터 우리가 여기서 올리는 가스나 석유를 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040년이야. 그러면 전 세계는 아마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났을 거고요.
자동차들은 전기차 그리고 AI 뭐 모든 세상이 바뀌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때 석유를 막 퍼올리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때 막 석유를 퍼올리면 친환경 에너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거고 생산 단가가 점점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들여서 석유 파서 그 석유를 쓰는 게 안 맞지. 그때 되면 안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인류가 지구에서 버팅기면서 살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할 일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 반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윤석열 모질이 바지사랑 앉혀놓고 쪽쪽 빨아먹으려는 애들한테는 청천벽력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 윤석열이 이거 내가 발표할게 해서 이를 키워버렸네? 이걸 키워버린 거야. 윤석열이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술이나 마시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야 이거 내가 발표할게. 그래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사짜 냄새가 난다는 것도 다 뽀록이 났고 모든 게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조용히 해먹었을 텐데 100억 단위로 몇백억 단위로 1000억 단위로 조용히 해먹을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이 판을 다 깨버린 건 아닐까라는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해먹으려고 얼마나 이게 행복했겠어.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그냥 상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지. 청천벽력이 이 사기꾼들한테는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온 것도 너무 웃긴단 말이에요. 한국에 왜 와? 혼자 덜렁. 이 사기꾼들이 이걸 수습하려고 급한 시나리오를 막 짜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엉성해. 이 시나리오가 엉성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온 언론들이 관심 갖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윤석열이 관여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관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윤석열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가만히 술이나 먹고 있어라 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 엄청 많은데 MB 출신들! 이 인간들이 대규모 사기를 치려고 헤쳐먹을 딱 하베스트나 볼리비아 광산이나 이런 것처럼 MB 자원의 곁에 해먹었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있는 것들이 요 포항 유전으로 해먹으려다가 윤석열이 산통을 깨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소설을 써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해요.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